뮤지컬이 좀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 BLM 편이요. 그 아담 브라운 박사님 오셨던 거. 삐박. 네, 삐박. 제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이 다 하나같이 약간 삐박 스타일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인종차별을 하고 못돼 먹은 백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심을 할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삐박이 갖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고무적이었다? 심지어? 예. 특히 이제 흑인 문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백인의 문제다, 예, 라는 게 굉장히 여러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여성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남성의 폭력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요즘은 하고 있잖아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정숙함에 대한, 네, 그 숙녀라면 당하지 않았을 뭐 이런 인식이었던 게 이제 바뀌었던 거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그 삐박에 말했던 이거는 백인의 문제예요 라고 하는 그 간단한 워딩 안에 들어있는 해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캐스팅 하신 분이 처음에 우리가 그 캐스팅 보드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BLM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동의가 됐고, 근데 이제 주변에 워낙 없었고 고민을 하다가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을 싫어하는 미국,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여튼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미국인이고, 자기가 만약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간다면 난 캐나다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성이 굉장히 강한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해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미리 받았거든요. 왜냐면 미리 받아서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다 해서 줬으니까. 그래서 미리 받아서 내용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너무 좋았고, 이후에도 이런 관점들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으면 계속 아담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그 이후의 주제들은 이제 너무나 한국적인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벗어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저에게도 되게 많은 배움의 기회, 정말 다른 관점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준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비화에서나 다루시는 얘기긴 한데 에딘버러 대학교 한국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콘텐츠 너무 좋다, 이거 내용이 너무 좋은데 혹시 영어 자막으로 만들어줄 생각 없냐, 영어 자막을 만들면 우리 학교 학생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내용 중에 이렇게 좀 외국분들도 볼 수 있는 주제들이 있겠구나. 이박은 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가장 최근 거, 코로나 우울.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우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진단을 하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주제의 흐름 자체는 우리가 말로 풀어냈지만 사실 그 현장의 분위기나 나중에 이 녹화본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코로나 우울이 거기에도 존재했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약간 우울했죠. 네, 우울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걷어내지 않았던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거기서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 사회적 약자들, 소외당한 분들, 그다음에 어려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고,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고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말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일상 안에서도 그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시작 즈음에 코로나와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코로나 이제 한풀 꺾였을 때 이제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방송을 다시 본다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이야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6번째 비대면 예배, 코로나 속에서 예배의 본질이란 뭐냐, 왜 그렇게까지 예배는 목숨이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온 얘기 하면서 저는 그때 저 스스로 예배가 본질이 뭔지를 좀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학교 강의할 때 예배 관련한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걸 한번 우리 방송을 하고 나니까 내 나름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비워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채우시든, 그 사랑을 채운 걸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전달할 텐데, 그 비움과 채움과 나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개신교나 저나 예배를 마치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막 받고 싶은 그런 형태여가지고, 이제 헌신해라, 뭐 아니면 뭐 은혜 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기독교의 진짜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저한테는 되게 인상깊었다.
지금 뭐 예배에 모여야 되고 거기에서 은혜도 누려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본 인식 중에 하나는 신이 어느 순간부터 자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 넣고 기도 넣고 버튼 누르면 툭툭 떨어져서 이렇게 마시고 한 주 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방송 끝난 다음부터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가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도 왜 꼭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이웃사랑의 종교고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도 이웃사랑을 기본으로 재편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왜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예배가 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더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봤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근데 우리 손박의 명언 자판기. 기독교인은 자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멋지다. 아니요, 왜 이러십니까?